이 짧은 문장이 그냥 화사 씨가 이 앨범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갖은 민낯들의 가장 바닥에 위치하는 것이 아닐까. 가슴이 좀 이렇게 찡해지는. 안녕하세요. K-팝을 이야기하는 K-팝핑. 저는 하박국. 저는 김유나입니다. 자, 저희 K-팝인 픽인데요. 일주일에 발매된 신작들 중에서 좋아하고 꼭 팬이 아니어도 이 앨범은 들어보시면, 그리고 마음속에 들여놓으시면 득이 된다. 이런 앨범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매주 픽해서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픽 코너에 픽이 된 앨범이 어떤 앨범이죠? 바로 사실 이 앨범은 들어보고 저랑 박국님이 둘이서 서로 픽하겠다고 좀 싸웠던 앨범이었었어요. 둘 다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다르게 좋았죠. 참고로 저는 앨범을 샀고요. 누가 네네. 더 진정성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을 정말 좀 가슴으로 들었어요. 저는 이 앨범이 그냥 한 가수의 앨범이기도 한데 그냥 앨범을 쭉 듣다가 저를 과하게 몰입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앨범을 픽하고 싶었던 가장 근본적인 곳에는 그렇게 좀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 K-팝 앨범이라는 게 저를 많이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음반을 지갑으로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티스트분은 지갑으로 듣는 걸 더 선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화사 씨는 아마 마음이 통했다는 제 말씀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앨범 굉장히 잘 만든 앨범이에요. 저희가 이제 음악씬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음반 전체의 유기성도 굉장히 좋고 완성도가 너무 높죠? 맞아요. 그리고 화사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뭐 어떤 연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음반의 제작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자신을 좀 녹여낸 앨범이라는 느낌이 A부터 Z까지 많이 드는 앨범입니다. 예, 지금 공개되어 있는 앨범 비하인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은 되게 놀랐던 게 앨범 작업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여기 그 RBW의 바구상 프로듀서랑 송캠프를 하고 직접 뮤직비디오, 미팅, 안무 미팅까지 하면서 직접 본인이 다 챙기고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가지고 만든 앨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집중력 있게 앨범의 주제의식 그리고 앨범의 흐름까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타이틀곡 마리아부터도 그렇고 솔직히 이거 못 알아들으면 바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직설적인 메시지로 화사 씨가 직접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앨범이에요. 좀 깊게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화사 씨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뭐하러 아등바등대 이미 아름다운데 되게 너무 한 번에 화사 씨가 이런 모든 이야기와 무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운율적으로도 뭔가 후렴구 중에서 굉장히 좀 캐치하게 귀를 끄는 한국어로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만들어진 후렴구 되게 리드미컬하잖아요. 이 짧은 문장이 그냥 화사 씨가 이 앨범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갖은 민낯들의 가장 바닥에 위치하는 것이 아닐까. 들을 때마다 음악으로도 완성도가 있고 또 무대도 너무 멋지지만 항상 이 파트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좀 이렇게 찡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앨범이 나오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화사 씨의 소속사가 RBW이기 때문인데 네네. 사실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가 RBW 나온 음반을 꼭 80은 좋은데 나머지 20에 너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RBW 뽕이라고 부르는데 그쵸. 약간 뽕기가 있죠. 주로 그 대표님이 만드시는 약간 그러니까 되게 세련되게 되게 잘 음악이 흐르다가 꼭 코러스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약간 좀 뽕기 있는 그런 멜로디가 흐르는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계란이 왔어요. 다행히도 이 음반에는 CD에 수록된 그 트윗 전에 공개됐던 트랙이죠. 멍청이. 그 트랙 말고는 대표님이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대표님이 너무 자신의 자아를 앨범에 투영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꼭 RBW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네. 각 기획사 대표님들 이것을 예. 머릿속에 꼭 넣어주셨으면 네. 좋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RBW가 뭐 흑인 음악부터 해서 뭐 라틴 음악까지 되게 다양한 사운드를 굉장히 맞습니다. 부담 없이 되게 잘 만들어내는 그쵸? 그런 레이블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적인 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늘 음원 성적도 좋고 그쵸, 대중적인 선호도도 높은 레이블이기도 해요. 맞아요. 예. 네. 제 취향이 그런 거지. 네.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 같은 경우가 좋으셨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삭제되어 있는 앨범이기 때문이시겠네요. 사실은 사운드에 대해서 엄청 감명을 받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그냥 RBW구나. 대표님이 없는 RBW구나. 네네네. 그냥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고 그냥 네. 어느 정도 좋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화사 씨의 보컬이 왜냐면 제가 보컬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예. 화사 씨 원래 노래 잘하죠. 솔직히. 정말 잘하시죠. 뭐 예. 마마무 멤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마무, 화사 노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 여태까지 어쨌든 곡 단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지도들도 있었고 예. 또 그룹 안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이 화사 씨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넓은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기에는 어려웠었단 말이죠. 여태까지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앨범을 듣는데 와 진짜 저는 약간 한풀이 했구나 이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예. 아이돌 그룹에서 이제 솔로로 나오는 경우에 그렇게 좀 한풀이를 하는 가수들이 많아요. 그쵸. 많은데 한풀이만큼의 압도력을 가지고 앨범을 장악하는 가수는 생각보다 그렇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쵸. 어쩔 수 없이. 근데 화사 씨는 이때를 기다렸다 같은 느낌으로 정말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리고 들려주고 싶었던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앨범에 전부 다 담아냈다는 그 열정이 예. 노래를 부르는 그 한음 한음에서 전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좀 나름대로 다양한 곡들이 들어가 있는데 워낙에 보컬의 역량이 좋다 보니까 뭐 곡들이 너무 뭐 이질적이라거나 혹은 뭐 너무 뭐 감정선이 중구난방이라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이 그냥 화사의 목소리로 모든 것이 한 번의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예.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 진짜로 장르 얘기했으니까 네. 뭐 일단은 되게 라틴 팝도 있고 네. 되게 에스닉하고 미니멀한 팝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에픽한 팝 발라드도 있고 그리고 되게 트렌디하고 다크한 노래도 있고 예 맞아요. 되게 보사노바한 트랙도 있고 그런데 네. 화사 씨가 곡들에 각각 맞게 네. 아니 뭐 이런 거는 나 화사인데 그쵸. 나 화사야. 이런 거 내가 못하겠어. 뭔가 그렇게 그쵸. 얘기하듯이 네. 너무 잘 소화해내요. 그리고 뭐 타이틀 곡인 마리아 같은 경우를 보자면 네. 이게 사실은 한국어 가사인데 네. 음절 단위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고 굉장히 뭐 이렇게 이어가지고. 굉장히 영어 가사를 부르는 것처럼 네. 굉장히 그루브를 너무 맞아요. 잘 만들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도 예를 예. 들면 아까 전에 얘기한 그 구절 같은데도 뭘 아등바등 내 이미 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운. 원래 가요에서는 그쵸, 예. 약간 좀 분절되게 예. 가사가 명확하게 들리게 딕션을 막 살리고 예. 뭐 사실은 녹음할 때도 이렇게 막 끊어서 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그쵸, 많잖아요.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예. 그냥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예. 손을 대질 않고 그냥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멈블랩 하듯이. 맞아요. 그리고 약간 하나 씨의 보컬이 끄듬 처리가 되게 네. 독특해요. 그러니까 보통 끄듬을 딱딱딱 끊어주거나 SM 스타일이죠. 아니면 끄듬을 좀 끊어주거나 네. YG 스타일이죠.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뭐 약간 도전하시네요. 예, 이런 네.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사 씨 보컬은 약간 좀 끝에를 약간 많은 듯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많은 듯한 스타일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네. 아름다운데 이렇게 약간 네, 많은 네, 듯한 네. 스타일인데 네. 그게 이 곡에서 그루브를 되게 절묘하게 만들어줘요. 네네. 그리고 마리아 노래 같은 경우는 이게 노래가 또 재밌는 게 이게 되게 저음으로 마리아 이렇게 저음과 가성을 되게 드나드는 게 네네. 훅이잖아요. 네네. 훅은 되게 좀 심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훅에서부터 일단은 내가 나는 저음도 잘하는데 네. 나는 가성도 이렇게 잘 질러 뭔가 이런 것들을 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단순히 그냥 나 노래 잘 불러가 아니라 그루브 하면서 굉장히 곡의 설득력을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보컬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트랙인 LMM을 이 네. 앨범에서 가장 좀 제가 가슴으로 들었다고 아까 앨범 말씀드렸는데 찌찌뽕.
왜요? 아, 진짜요? 예, 저도 LM은. 아, 정말요? 예. 이 곡은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클래시컬한 발라드예요. 맞아요. 거의 5분대. 예. 요즘은 정말 없고 90년대 무슨 휘트니 휴스턴이나 예. 뭐 머라이어 캐리나 이런 가수, 뭐 셀레느 디온 같은 가수들이 막 엄청 대곡 스타일로 부르는 예. 약간 팝 발라드, 클래시컬한 팝 발라드인데 You open the door and 이 곡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곡 스타일의 발라드를 이렇게 디바 스타일로 이렇게 감정선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몰입해서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예. K-팝 씬에 몇 명이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정말 몇 명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하박국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화사 씨의 보컬이 그냥 노래 잘하는 디바형 보컬하고는 또 좀 달라요.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음색 자체도 굉장히 좀 유니크하죠.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저는 톤 자체도 약간 카키에서 그레이 사이에 있는 예. 비비드 색도 아니고 예. 뭐 완전히 뭐 파스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투명한 느낌도 아니고 예. 근데 저에게는 약간 불투명한 모래빛 같은 목소리라는 느낌이 예. 늘 드는데 그런 목소리의 톤과 감정선, 뭐 호소력, 가창력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 곡 하나만 들으면 아 이래서 화사화사 하는구나. 곡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좀 아름다운 파워, 힘도 너무 좋았지만 예.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담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굉장히 좀 성숙한 화사 씨의 보컬을 만날 수도 있는 곡이어서 예. 여러모로 진짜 화사의 보컬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예. 이 LMM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른 아티스트를 자신의 음반을 더 완성도 높게 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적시적소에 잘 썼구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 앨범이 좀 메시지도 그렇고 전반적인 곡들의 톤도 사실 K-팝 씬에서 보자면은 좀 무거운 편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 한 장을 들었을 때 막 뭐 너무 답답하다거나 뭔가 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예. 그냥 와 진짜 노래 잘한다 혹은 와 너무 정성 들여 만든 음반이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뭐 피처링 진이랄지 혹은 곡 단위들에서도 예. 메시지적인 부분에서 나름 조절을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리아는 좀 충격적이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맞아요. 예.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뭔가 시선이나 뭐 카메라 플래시 이런 것들이 막 터지면서 그런 것들로 살해당한 듯한 맞아요. 이제 예. 아티스트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끝날 때는 마마무 멤버들이 이제 막 예. 그 꽃다발 같은 걸 들고 예. 뛰어들잖아요, 예. 방으로. 이런 굉장히 좀 극단적이면서도 직설적인 메시지들을 노래 전반에서 뮤직비디오까지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넓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특히 화사 씨에 대한 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앨범이어서 저는 좀 앨범 단위로 들어보시라고 꼭 권하고 싶은 마리아였습니다. K-팝 핀픽 오늘은 화사의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픽 앨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